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일정한 대상이나 현상 따위를 어떤 범위나 한계 안에 모두 끌어넣는다. 포괄이라고 합니다. 우리 노동 현장에서 급여에 모든 법정 제수단을 끌어다가 포함시켜 놓은 포괄임금제, 일명 공짜 야근의 원인으로도 지적이 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사항에 그래서 포괄임금제 폐지 내용도 있었죠. 최근 국회에서 포괄임금제 폐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발의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8월이지만 이제 입 추진하고 처서를 앞두고 있어서인지 아침 저녁으로 바람에는 조금 가을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전히 덥습니다. 뭐 더위에 약해졌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자다가도 더워가지고 깨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맞아요. 네. 더운 게 맞아요. 더운 게 맞죠. 그리고 네. 어제 밤사이에도 뭐 많은 곳 열대야 있었다고 하니까 그냥 제가 빨리 가을이 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억지로라도 가을을 느껴보려고 했습니다. 네. 근데 바람에 좀 가을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바람은 이제 선선하게 부는데 맞아요. 아무래도 이게 도시라서 그런지 공기가 더운 공기가 막혀서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빨리 진짜 가을다운 가을이 왔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최근에 너무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무궁화호 열차 사고인데 그거 좀 여쭤볼게요. 작업자 2명이 사망을 했어요. 맞아요. 이거 중대재해처벌법 지금 수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위반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이게 처벌 대상 될 수 있을 걸로 보세요? 사실 이제 고레일 이번 사고가 이제 사망 2명, 중상 4명이 발생해서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재해는 맞아요. 근데 이게 항상 우리가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 처벌이 된다는 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이 처벌은 우리가 안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그러니까 안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처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은 기업이나 이 기관은 어떻게 했어야 되냐? 우리가 그 안전을 하게 우리가 이런 사고들에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이나 지침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근로자들한테 숙지시키고 항상 안전에 대한 안전 관리를 해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을 했는지 이 노동부하고 경찰하고 이제 살펴보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고가 거기가 이제 곡선 구간이어서 기관사가 이제 못 봤을 수도 있다. 그다음에 우리 근로자 개인은 그러니까 고레일 직원은 그 앱에서 열차 경보 앱을 깔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수사 대상은 누가 되는 겁니까? 보면 코레일이 일단 이제 한번 조사를 할 것 같은데 근로자분들 코레일 직원 1명 빼고는 물론 코레일 직원은 사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른 업체 소속이었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혼재돼서 이제 업체가 다른 혼재돼서 이제 현장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건 간에 이게 사실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도 원청이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관리를 해야 되고 안전보호 확보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 실질적 현장을 지배할 수 있는 데가 조사 대상이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코레일 측이 되네요. 그렇죠. 이제 소속만 다르다 뿐이지 코레일이 관리하는 철로 보수를 위해서 이분들이 투입돼서 현장에 있었던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코레일은 이런 류의 작업이 빈번하고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 확보 의무 책임이 코레일한테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포괄임금제 이야기 시작을 해볼게요. 포괄임금제 정말 많이 들었고 사실 이 시간에도 노무사님이 많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때문에 그런 건지 어려워요.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떤 제도입니까? 어려워하세요. 포괄임금제 그냥 포괄됐다. 그냥 그게 다 들어간 거잖아요. 다 포함돼 있다. 뭐 임금에. 다 포함돼 있다는 게 그거는 이제 대략적으로 전체적인 조망에서 하시는 말씀은 맞아요. 근데 이 포괄임금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아까처럼 우리가 그냥 월급을 정해놓고 쉽게 그냥 법정 제수당을 포함했다. 이제 이게 진성 포괄임금제예요. 그러니까 나의 연장 근무 시간 이런 거 휴일 근무 시간이 얼마인지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건 왜 근로시간 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그 월급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게 통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매월 이분은 근무하는 고정적인 연장이나 야간 근로나 휴일 근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10시에 출근해서 10시에 마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월급에 이 고정 연장 수당이나 휴일 수당을 포함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곧바로 이제 고정 OT가 포함된 포괄임금제라고 하거든요. 예, 요 두 가지가 나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에서는 정해놓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 판례에서 형성돼서 예,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쉽게 설명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이해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포괄임금제 다 네. 포함되어 있다. 거의 맞아요. 재수당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 네, 알겠어요. 근데 지금 두 가지가 있단 말씀이시네요. 그럼 결국 네. 그 방식이. 네, 맞아요. 네. 그럼 우리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중에 어떤 방식이에요? 사실 거의 대부분 많이 쓰고 있는 게 이 고정 OT를 포함시킨 포괄임금제예요. 이 고정 원래는, OT 제도 이른바. 네, 맞아요. 고정 OT 제도. 왜냐하면 정말 포괄임금제에 남용이 없으려고 하면 이 사람들 그러니까 직원분들한테는 이 고정 OT가 포함된 급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 이거는 판례에서 그 연장 근로에 대한 합의를 그때마다 할 필요가 없고 사전에 근로계약으로 약정해도 괜찮다고 한 데서 기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을 정해놓고 고정 OT에 해당하는 부분만 가려냈으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사업주에 약간 이기심이 발동하게 돼요. 그냥 고정 OT가 월에 한 10시간 정도밖에 발생 안 하는데 고정 OT가 뭐예요? 우리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오버타임, 연장근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근은 10시이고 퇴근이 10시 22시라고 했을 때. 근데 연장 근무가 고정적으로 발생을 하니까. 그렇죠. 고정적으로 발생하죠. 근데 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시간 외에 시간을 더 넣어버리는 거예요. 월급에. 그렇군요. 그게 네.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포괄임금제 방식 보통 그렇다. 많이 사용하는 포괄임금제 방식.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 포괄임금제가 법에서 규정한 제도가 아니네요? 아까 그렇게 네. 말씀하셨죠? 네, 맞아요. 이게 판례 법원에 의해서 형성된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는 이게 무한정 그냥 허용되는 게 아니고 원래는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다음에 또는 이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된다는 조건을 달고 있기는 하는데요. 그냥 지금은 거의 이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동의만 받으면 적법하다는 걸로 그냥 해석해 버리니까 우리 공짜 야근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네. 말씀하신 그 고정 OT제 역시 어떤 판례에 의하여 그런 방식이 성립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네. 네. 이제 그 연장 근로를 우리는 할 때마다 동의를 받지 않잖아요. 회사는. 그렇죠. 네, 그냥 그거에 기인한 거예요. 그러면은 근로계약서에 일주 12시간 한도 내로 연장 근로 할 수 있다는 포괄적 사전 동의를 받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연장 근로 시간을 월급에 포함시켜 버리는 거예요. 포괄임금제에 남용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실제 회사들 대부분 이 포괄임금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로 고정 OT, 정말 이 퇴근 시간 이후에 조금 더 고정적으로 일하게 되는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화돼서 급여에 포함시켜 놓는 데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곳은 그 시간 플러스 알파를 더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근로자, 노동자 입장에서는 고정적으로 연장 근로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제 포괄임금제에 더해서 내가 비고정적으로 만약에 더했다 일을 그럼 그것까지 원래 줘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알파? 맞아요. 원래는 그걸 초과하는 시간은 더 임금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불확정적인 거니까 회사가 그 시간이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법정 한도 내에서 다 넣어버린. 그래서 아까 일부 회사는 그 알파를 해주는데 대부분의 곳은 그냥 알파 없이 간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제가 설문조사나 실태 조사를 못했으니까 대부분이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상담하거나 이렇게 느끼실 때는 그렇다는 거죠, 수적으로. 네, 그렇죠. 이러니까 포괄임금제의 남용 얘기가 나오는구나 정도까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괄임금제 폐지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맞습니다. 이게 포괄임금제가 워낙 남용으로 이루어진 거. 우리는 이제 일반 여기 이제 현장으로 오면 제가 말씀드린 경우가 많지만 IT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냥 월급에 그냥 포괄임금제다 이렇게 해버리고 그냥 많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항상 문제되었던 게.
그래서 이게 지금 막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하지만 포괄임금제 폐지해서 근로시간 산정을 명확히 해서 운영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포괄임금제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뭐 일종의 이제 편의 차원에서 이게 좀 정착된 제도인데 네. 연장 근로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더 일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못 받는 게 문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을 법적으로는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에 이제 포함된 수당을 그러니까 그 연장 근로 시간을 초과하면 네. 그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기업에서는 대부분 기업에서는 우리는 그냥 포괄임금제니까 더 줄 거 없어. 예. 더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네. 기업 입장에서는 요즘에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에 대하여 네. 그다지 반기지 않겠네요? 싫죠. 싫어요. 왜냐하면 포괄임금제 폐지되면 그러면 월급에 포함되어 있던 연장근무 수당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네. 없애기만 하면 되나? 아니면 우리 근로자들은 모든 이 나눠져 있던 급여 총액이 월급여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다 기본급화되고 이제 연장근무 하는 대로 수당을 별도로 받겠구나. 이제 이 생각을 다 하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적정을 찾아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죠. 아니 실제로 그렇게 되면 그 네. 기업에 이게 뭐 리스크가 되나요? 그렇죠. 이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거예요. 음. 어쨌든 이게 다 그냥 포괄임금제 폐지되면 이 급여 외에 이제 연장근로 수당을 더 지급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급 안 하고 우리는 고정 OT니까 고정 OT 안 시키면 그냥 수당은 없어지지만 기본급만 낮아져서 월급이 낮은데 근로자들이 계속 머무를 이유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 기업에. 네. 그럼 인력의 유출이 일어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인력 관리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리스크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공짜 야근을 야기하는 제도다 해서 폐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실제로 현장에서 뭐 상담하고 하시다 보면 확실히 관련 분쟁이 많나요? 네, 거의 왜냐하면 포괄임금제 계약 체결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정말 80% 이상의 기업에서 다 체결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시간은 내가 그러니까 사인했으니까 어느 정도 내가 용인하겠다, 이해하겠다.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된 시간들을 당연히 줘야 되는데 회사는 포괄임금제 체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안 주려고 하니까 네. 노동부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하니까 그거를 받아내려고 내가 다른 입증 자료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거고. 네, 보통 분쟁의 결과는 어때요? 분쟁의 결과는 거의 대부분 합의죠. 합의. 왜냐하면 포괄임금제가 체결되면 굉장히 극단으로 끝까지 달리면 없거나 주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 입증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책정해서 받아낼 수 있는 게 있죠. 근데 대부분의 이건 사무직 근로자나 업무량이나 업무 행위들을 입증하실 수 있는 분이 가능한 거고 어떤 서비스 직종에 있거나 다른 자기가 본인이 그 일을 했다는 거에 대한 시간에 입증 자료가 부족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환경상으로 마련하실 수 없는 분들. 그렇죠. 어려울 수 있죠. 그러면 내 주장으로만 끝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합의한다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주고받아야 될 게 한 10 정도라면 5 정도에서 합의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야 뭐 이제 서로의 이 자신의 그 위치 그냥 거기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막 이렇게 서로 딱딱 계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죠.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포괄임금제로 그러니까 이제 근로하시는 분이 아직까지 많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폐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네. 이른바 공짜 야근이 되지 않으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뭐 어떤 방법 취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회사에다가 이거를 뭐 공짜 야근을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본인 스스로 근로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해 두는 게 굉장히 그냥 제일 현실적인 방법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로시간 관리도 하고 기록도 하고 그 시간에 내가 뭘 했는지에 대해서 그냥 조금 기록도 해놓는 그런 습관을 조금 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